네, 해석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장 좀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미국장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현재 0.24%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미국이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면은 추석 연휴가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추석 연휴가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개장을 했으면은 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을 겁니다. 월요일에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런데 연휴라서 지금 장이 열리지 않아서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나스닥이 좀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미국장이 좀 해준다면 그나마 좀 내일 하락폭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대만도 월요일장도 휴장을 했고요. 어제도 휴장을 했고 오늘 이제 열렸어요. 오늘 열리는데 보시면은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해외 지금 많이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뉴스를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헝다그룹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 하원에서 부찬도 협상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왔어요.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고 가면은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하원에서 이제 부채한도 유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좀 반대를 좀 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도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하나의 좀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미 앨런 재무부 장관이 10월 전에는 좀 해야 된다라고 언지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예금을 꺼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10월이 바닥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전에는 부채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옐런이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원에서 오늘 좀 통과된 뉴스가 나왔고 상원이 좀 고비가 된다. 이 부분이 그래도 호재로 좀 미국장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0시죠. 10시에 이 내용이 나오고 요렇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샥 하고 올라갔어요. 샥 하고 올라간 흐름이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전환시키고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헝다그룹이죠. 헝다그룹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디폴트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이 운명의 날이죠. 오늘은 홍콩이 휴장이라 열리진 않았고 이제 내일 23일이죠. 약 1421억 정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채권 만기가 이제 돌아와서 그거를 갚아줘야겠죠. 이거를 갚아주지 않으면은 부도가 되는 거죠. 부도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헝다그룹에서는 파산시킬 때는 파산시켜봐. 그럼 어떻게 될지 니네가 한번 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구제 금융을 좀 해줬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걸 해줘야 되느냐. 좀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는 거고 현재 지금 국가 주석에 있는 세력과 이 헝다그룹은 이제 상하이방이고 현재 주가 주석이 있는 건 태자당이죠. 이제 같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좀 지원해주기도 좀 뭐하다는 그런 거죠.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 뭐, 연예계, 뭐 게임, 이런 그 자본의 이제 자금줄이 거의 상하이방 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부분은 이제 태자당, 공천당, 상하이방 이게 각각의 파가 있는 거죠. 각각 다른 파가 있는데 현재 국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쪽과 이 자본가 쪽은 같은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여부를 좀 촉각을 갖고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일 23일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게 좀 정부에서 도와줄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기가 돌아오고 29일에 또 돌아와요. 533억이. 내일 어떻게 일단 흘러가는지가 1차적인 좀 관문이다. 부도를 시키면 영향은 분명 받아요. 우리나라도 분명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고, 내일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이게 잘 해결이 될 경우에는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뭐 상대로 종목도 이제 모아 가실 거 모아 가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좀 잘못된 움직임으로 뭐 부도가 정말 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을 더 지켜보셔야 된다. 한 발 빼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상황 보면서 좀 전략을 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헝다그룹 리스크 때문에 중국 CDS죠. 이제 CDS는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는데 CDS가 쫙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채권 상환을 하는지 그 부분 좀 촉각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측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내일 일부 뭐 채권 이자 지급할 것이라고 이제 헝다그룹 쪽에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부라는 단어가 자꾸 붙어요. 일부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그냥 안심하고 가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FOMC도 있어요. 새벽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엔 점도표도 있죠. 점도표는 이제 금리 인상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점도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있는 FOMC는 점도표도 좀 공개가 될 텐데, 아무래도 뭐 당장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보다는 어느 시점에 좀 하겠다, 좀 진행을 하겠다.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올해는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이미 암시를 해놨잖아요.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번 FOMC에서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정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증시는 당연히 뭐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한번 언급을 해놨고, 이번에는 좀 시기를 좀 정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올해 이제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것도 악재였는데, 동시에 이 말을 했죠. 금리 인상은 대신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달래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의 결과도 내일 우리 시장에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세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내일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그 하락 폭을 좀 보고, 이게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헝다그룹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여기서 잘 풀리면은 이제 저점 매수도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그게 반대로 좀 잘못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 얘기 좀 할까요? 여기에 이제 빅스 지수를 한번 보면은, 빅스 지수가 아주 공포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공포 지수가 요때 한번 요 241선을 돌파를 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241선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좀 돌파했죠. 돌파해서 여기를 안착을 해주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위험한 리스크가 살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돌파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을 하면 이게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가 추세를 돌리면서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가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근데 이 빅스의 공포지수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빨리 241선을 깨서 내려오는 흐름이 진행이 돼야 다시 한번 좀 안전하게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가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안전 자산이 아니죠. 위험 자산입니다.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신 분들은 작년 경험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좀 회복을 해주고 뭐 수익을 주고 그랬지만 올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올해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가 빨리 뚫고 다시 내려와줘야 된다. 여기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미국장도 이제 우상향이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나스닥의 좀 추세를 보면은 이제 아직 뭐 상승 추세는 맞는데 다행히 좀 반등 건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줬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마디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 마디가 되고 그 폭만큼 마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워지고 요 폭만큼 여기서 요 폭만큼 한 번 더 내려온다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 마디만큼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선 언더 슈팅이 걸린 거죠. 슈팅이 걸려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 구간이 이제 슈팅 구간이니까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죠. 여기가 이제 목표치였으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게 쌍바닥으로 좀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장도 이미 하락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는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수준상 절반까지 정도는 좀 올라왔어요. 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아도 다시 좀 횡보하면서 다지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까지 나스닥은 내려왔고 지금 좀 다지기 중이 있고 상승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FMC가 좀 잘 돼서 강하게 다시 추세를 돌리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세랑 이런 거 패턴을 아셔야지 투자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9월에는 제가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에는 올랐으니까 9월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서 역사적으로 한 10년치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금을 이제 내일 뭐 헝다그룹이 좀 잘 진행이 되고 FMC에서도 별일이 없게 잘 나오면은 좀 우리가 좀 투입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헝다그룹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내장으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를 토대로 이슈와 우리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아모레퍼시픽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618도 넘게 하락을 해서 목표치가 여기까지 나와요. 단기적으로 요 구간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30만원부터 여기 21만원이 618 지점인데 여기까지 이제 슈팅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반등의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좀 과도했다. 좀 이제 내일부터는 좀 모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형다그룹의 내용이 잘 진행이 되고 뭐 정부에서 뭐 구제 금융이 뭐 진행이 되거나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되면은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모아가도 좀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다만 이제 중국 관련주라는 게 계속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형다그룹이 뭐 그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면은 굳이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다음 구간을 좀 노리자. 좀 요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이 헝다그룹 이제 채권 만기일이니까 그 부분 보고 접근을 하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주식을 사실 때는 이 모든 걸 다 따져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좋대, 뭐 차트가 좋대,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확인을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주가, 그리고 업황,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차트 보고 뭐 이렇게 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차트 보는 거는 과거는 끼워 맞추면은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도 주식을 사실 때는 좀 신중하게 분할 매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산 잘 지키시면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고 뭐 몰빵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주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미국장이 세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당연한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형다그룹이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자. 그리고 FOMC 결과도 좀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 정리를 해서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전략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부터 좀 말씀드렸어요. 시장 상승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50%까지 현금을 늘리셔야 된다. 왜냐면 아직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은 이제 사용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변수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면은 헝다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거만 잘 풀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저점 매수해서 또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추석까지 현금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의견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나요,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가 없으면은 재미없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좀 약간 개그를 섞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명절 마지막 날인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이슈가 좀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추가적인 전략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